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이든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생긴 일이든 아니면 정말 재수없게 발생한 일이든 일은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일이 발생하고 나면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여기에 대한 반성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일단 일을 수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똑똑함보다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 들수록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똑똑함이 아니라 현명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어제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자신의 강연 동영상이 악의적으로 왜곡 편집됐다면서 해당 언론사, 그러니까 KBS를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강연 동영상과 텍스트를 총리실 홈페이지에 올려서 국민 각자가 판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1시간 5분짜리 풀 동영상을 봤는데요. 총리실의 주장처럼 한 번쯤은 꼭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든 특이한 자기만의 역사관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이함이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생각이 저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보편적 생각인지 정말 국민적 판단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시작합니다.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차차, 바빠. 도일아, 왜 그렇게 바쁘니? 저 좋은 기름 구조일이 좋은 엔진오일까지 만들었거든요. 엔진오일의 놀라운 능력, 7초면 느낄 수 있어요. 부릉부릉. 차세대 100% 합성 엔진오일 S-오일 7 탄생. 엔진을 끼우는 힘 S-오일 7.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오늘도 뉴스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작하는 날이죠. 한 주를 마감하는 날이죠. 오늘도 최영일 뉴스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뉴스 평론가라고 할 뻔했습니다. 뭐 마찬가지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참 기가 막힌 게 2차 진입 이 첫날. 네. 두 번 진입했는데 첫날 검찰 수사관들이 대강돼서 낮잠을 잤다. 네. 물론 이제 뭐 피곤하고 밤도 새고 그랬으니까. 근데 어떻게 잠이 오나요? 예. 저는 이게 남유럽 공무원인 것 같은 게. 신경이 철사예요. 네. 제가 볼 때는. 시에스타가 있나 봐요. 글쎄, 신경이 철사예요. 대단하네. 예. 근데 둘째 날도 성과가 없고 이 사상이 최대의 작전이라고 우리가 어제 얘기했는데 네. 역효과만 나고 있는데. 맞습니다. 뭐 청와대 그 참모진 인사가 발표가 됐고요. 오늘 개각도 예고되고.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헤드카피가 뭡니까? 그런데 오늘 헤드카피는 13 Friday. Friday on 네. 13th. 그래서 13일에 금요일이죠. 우리말로. 오늘 날짜인데요. 날짜 가는 걸 몰라요. 네. 진짜네. 일진이 안 좋을 것으로 조심하라. 이런 징크스가 널리 알려져 있는 서양의 미신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새벽에 브라질 월드컵이 개막했습니다. 영화도 있었어요. 13일. 호러 영화죠. 호러 영화. 네. 예. 근데 오늘 처음에 브라질이 자책골을 넣었어요. 13일 금요일이라 그런가? 뭐 이런 이제 미신적인 생각이 자책골을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뭐 어쨌든 우리 대표팀 연습 잘하고 있을 거고. 네. 그 패전의 기억은 훌훌 털어버렸다고 하고. 그렇죠. 어쨌든 뭐 실전에 강하도록 잘 해야겠죠. 실전에만 강하다, 연습은 게으르게 한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 우리 국민성, 기질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 부분이요. 네. 제가 그 총리실에서 얘기한 게 윤치호의 일기에서 인용한 것이다. 라고 지금 총리실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제가 어제 직접 들어봤는데 사실 총리실의 얘기는 정확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1시간 5분짜리 이 동영상을 다 보면은 이 윤치호의 기록을 단순히 인용한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이 게으르다는 걸 굉장히 여러 차례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들어보시라 제가 예. 말씀드리는 건데 총리실도 사실은 이 동영상을 풀로 보고서 하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네. 근데 이게 바빴나? 그 한 건이면 모르겠는데요. 네. 서울대 강의에서도 맞습니다. 교회 강연에서도 예, 또 예. 이제 매체 위안부 자유기고가 뭐 컬럼에서도 사실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 너무 여러 분들의 가지가 나와서 그렇죠. 배상 예. 필요 없다. 또 경제 발전에 식민지가 좋은 영향을 줬다. 이런 것들은 이 문제가 있지 않나 산업화에 싶어요. 일본의 영향이 네. 있었다 이 얘기죠. 야, 뭐 이제 어쨌든 연일 주로 문창극 총리 후보자 얘기인데요. 예. 뭐 바다 건너에서 이 월드컵만 즐기기에는 국내에서 이제 연일 맞습니다. 숨가쁜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 참모진 인사 쏟아졌는데요. 정무수석의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예. 이게 좀 파격이었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빠진 박준우 전 수석은 이제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 그분이 원래 주일대사였으니까 네. 주일대사로 이제 나쁜 표현으로는 돌려막기 한다. 아니 근데 원래 이 박준우 전 수석은 외교관이죠. 정무수석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 이름도 어떤 뜻인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도. 근데 이분은 외교관으로 가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원래 자리로 예, 예. 돌아가신다. 그럼요. 이렇게 보고요. 자, 안대 인사 문제, 문책성이 있던 그 민정수석, 홍경식 전 수석이 빠지고요. 김영한 전 대검 강력부장이 들어갑니다. 예. 아무래도 또 김기춘 비서실장과의 연이 아니냐 뭐 이런 추정들이 있고요. 경제수석은 대선 캠프 때 경제정책을 짠 안종범 의원. 그리고 교육문화수석은 이 대통령과 또 관련이 있으신데 정수장학회 이사를 이제 지낸 송광용 전 서울교대 총장 그리고 조원동 전 경제수석은 경제부처 장관 자리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 청와대 비서진은요. 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청와대 비서진은 대통령하고 같이 일할 사람이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하고 일을 맞습니다. 하면은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일단 좀 두고 보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왜 대통령 그러면은 자기 비서 뽑는데 대통령이 그렇죠. 반대되는 사람을 뽑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각하고 그래서 청와대 비서진은 다르다. 청와대 비서진은 제가 볼 땐 거기는 그냥 일 잘하도록 놔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 여름에 이제 부분적으로 비서진 교체가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1.5기, 이번에 본격적으로 2기가 되는 건데요. 내가 개각도 한다며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친정 체제 구축이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늘 개각이 예정이라고 예. 하는데 이 개각이 좀 이제 기대가 됩니다. 우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죠. 최경환 전 원내대표 내정이 확실시됩니다. 그리고 이제 축소되는 그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신설 국가안전처 여기도 이제 장관급 예정이고요. 예. 또 인사혁신처 그리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예. 미래창조과학부, 경제 관련 부처도 수장을 교체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제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로 승격이 되지 않습니까? 예. 비경제부문 이제 총괄로 예. 그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까지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이제 개각 인사를 또 기다려봐야 되고요. 오늘 개각과 어제 청와대 참모진 교체를 합치면 이제 국정 운영의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호원 총리가 제청하는 그런 형식을 빌려서 개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자꾸 동영상 보라고 그래서 저도 한번 봤는데. 네. 예. 아니, 근데 말씀은 참 재밌게 잘 하시더라고요. 아니, 영화 보는 것보다 더 재밌어. 그냥 1시간 5분이 딱 지나가요. 아니, 저도 발췌해서 봤는데. 아니에요. 이 목사님 설교하시는 것 처음부터 같은데. 끝까지 다 보면 재밌어요, 재밌기는. 근데 그러니까 제가 한번 꼭 들어보시라는 건데, 확실히 총리실이 어제 얘기했던 거하고 제가 본 거하고는 좀 차이가 그러면요, 있습니다. 교수님 저는 한 가지 딱 여쭤보면 네. 우리 일반 국민들의 보편적 상식에서 그 동영상 1시간 5분을 보면 많은 분들이 좀 수긍할 것 같으세요? 이상할 것 제가 같으세요? 아까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역사관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제가 특이하다고 생각해서 딴 사람도 특이하다고 생각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사람마다 다 다를 그러니까 테니까요. 한번 보시라 이겁니다. 보시라 이런 거고. 집단 지성의 판단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거 중요한 네. 말씀이세요. 집단 이성에 대한 신뢰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게 뭐 국민적 상식, 커먼 센스 어떻게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아침부터 그냥 손발이 쫙쫙 맞네요. 자, 근데 문창극 총리 내정자 오늘 좀
좀 그래서 뭐 그제부터 지금 여러 가지 힘들죠. 일파만파죠. 네, 네. 좀 더 이번 주말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11일, 12일 원내대표 이 국회 본회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네.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 사태의 원인은 국가 시스템의 실패다. 여야가 함께 국가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국가 대개혁을 위한 종합 플랜을 마련하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박영선 원내대표도 뭐 야당이지만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야정 대타협이 필요하니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 그런데 이제 세월호 다음으로 우리 사회에 원전이 위험하다 이렇게 지목을 했고요. 네. 뭐 노인복지 청년 일자리 보육 문제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영선 원내대표 연설이 끝나고 이완구 원내대표와 훈훈하게 악수하면서 밝게 네. 웃었거든요. 네. 하지만 직후에 나온 새누리당 논평은 모든 문제가 청와대와 여당의 책임이냐 비판이 세기다. 그래서 내면적으로는 여야 분위기가 폭풍전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어쨌든 참 우리나라가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문창극 후보자 문제를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은 이건 청와대가 걸러 쓰이는 부분은 아니었다고 봐요. 인사검증 시스템이 뭐냐면 교회에서 무슨 얘기하는 것까지 들춰볼 수는 없는 그렇죠.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청와대도 또 다른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우리가 수습을 하는 것이 또 더욱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이 지혜로움이 거기서 또 발휘될 수 그래서 있다. 저도 현명함이 필요하다. 좀 이런 민감하게 얘기를 하는 보여지는 거죠. 것이 예. 뭐 야권이야 반대한다 비판한다 발목 잡기다 그럴 수 있는데 여권 내에서도 또 용태론이 솔솔 나오더라고요. 글쎄요. 네, 걱정입니다. 예. 자, 오늘 어떤 노래로 마무리를 네, 할까요? 13일 주말인데. 금요일 얘기를 해서 자꾸 그 13일 네, 금요일 어두운 말씀하시네.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 미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오늘 잘 넘기시면 내일 6월 14일은 젊은이들은 또 키스데이라고 하네요. 별날이 다 있네요. 매월 14일에 예. 무슨 데이 있는데요. 희한하네. 키스데이는 좋잖아요. 이건 상술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예. 오늘 노래는 Kiss and Say Goodbye 들어보겠습니다. 야, 이 올드팝 참 오래간만에 그렇죠. 듣습니다. 예. 누가 굿바이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희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And since this is our last day together, I want to hold you just one more time. When you turn and walk away, don't look back. I want to remember you just like this. Let's just kiss and say goodbye. I had to meet you here today.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그 교회 강연 파장이 지금 상당합니다. 상당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여러 가지 우리 근현대사의 비극적 사건이 등장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후보 본인은 사과할 게 뭐 있냐 이런 입장이고 지금은 이제 해당 언론사 다시 말해서 KBS를 고소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것을 여야 정치권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먼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연결해서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예. 이종걸 의원을 저희가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께서는 독립투사 이희영 선생의 후손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이 우리 문 총리 후보자의 교회 강연 발언에서는 일본에 관한 얘기가 좀 다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희가 특별히 모신 건데요. 자, 예. 우선 교회 강연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본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요. 거의 일본 아베 총리, 같은 총리 후보자입니다. 아베 총리 주장하고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예. 극우 세력이라는 점에서도 거의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예. 온 세계가 지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아베 주장에 동조하는 분이 우리나라에도 또 총리가 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극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편향적 종교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미 가지고 있는 이제 뉴라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뉴라이트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근데 뉴라이트에 아주 더
원조 라이트 격인 것 같습니다. 과거의 냉전적 사고, 극단적인 냉전적 사고에서 박정희 시대 때 우매한 민족, 우매한 민중을 국가 개조, 국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아주 반민중적 사고, 이런 것들의 그 과거에 좀 있었던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은, 뭐 과거로 사실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뭐 극우다, 보수도 아니다, 극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대충 몇 가지로 추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강연 동영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울대 강연이라든지 이런 곳에 나왔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를 받을 만큼 이제는 나약하지 않다라는 그런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일본이 우리나라 산업화에 우리가 큰 덕을 봤다라는 그런 발언이라든지, 실제로 이제 이런 얘기들인데, 이게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조금 들으시기가 좀 뭐 하셨겠어요? 예, 기본 바탕이, 이제, 저희는, 피압박 시대, 식민지 시대에, 정말 국민 모두가 저항하고 끌려가 죽고, 그럼으로써 우리 스스로 주체에 의해서 식민지 시대가 이제 극복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반대 저편에 식민지 필연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민족은 게으르고 미개하고 일 안 하고 다리신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만 지려고 하고 의존하고 이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식민지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식민사관,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물론 그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근데 이제 그것을 애매하게 편향적 종교관에 의해서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마저도 썩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이미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뭐 위안부 사과를 받을 수 없다. 지금 위안부 사과를 받으려고 하는 위안부 할머님들이 우리가 이미 나약한 나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위안부 사과를 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식민지 시대의 분명한 종식, 역사의 분명한 종식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로 가자라고 하는 일본과의 어떤 미래지향적 생각에 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거와도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뭐 산업화인데요. 식민지 바로 그 피지배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식민사관, 그것이 바로 이제 일본이 근대화하고 일본이 딥신에서 고무신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한 것이다라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그것을 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과거 시대에 전혀 그야말로 개화되지 않고 좀 더 많이 배우지 못한 과거 정신에 놓여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참고적으로 지금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한 총리실의 입장은 이 부분은 문 후보자가 직접 발언한 내용이 아니라 윤치호의 발언을 이용했을 뿐인데 일부 언론이 왜곡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 강연 동영상을 봤는데요. 강연 동영상에는 게으르다라는 그 부분이 상당히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윤치호나 선교사의 기록을 단순히 인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건데요. 윤치호의 발언을 인용한 앞선 부분에서 문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500년 동안 내려왔던 조선의 그 못된 관습, 게으름, 이런 것은 일제시대 때도 똑같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하여튼 조선민족의 상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게으른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오해의 소지가 없기 위해서 실제 동영상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청문회가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명백하게 너무 많은 말을 너무 분명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동영상에서 봤듯이요. 저도요. 이것을 무슨 남의 말을 윤치호 선생의 말을 인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미 내재화돼서 그것을 신념 있게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인사청문회를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식민지 시대라는 것이 우리 역사에 있어서 정말 해석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우리 역사적인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한 700만 정도가 끌려갔고, 그 다 이제 잘난 사람들은 별로 안 됐습니다. 거의 일반 민중들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한 100만 이상이 이제 참형을 당하고 죽고 예전에 관동 대지진 때 죽는 모습들을 봤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시대를 겪었는데 그때 당시 서울시의 인구가 한 30만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서울시 인구의 한 3배 정도가 우리가 그 일제 식민지하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거든요. 예. 이런 문제를 그냥 인사청문회에서 그냥 과거 얘기한 것에 대한 실수다. 그리고 또 종교 그 행사에서 얘기한 좀 잘못된 의사에 의한 좀 뭐 잘못 좀 다르게 해석될 만한 물이다. 이런 변명 정도로 넘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 의총을 했습니다만 보이콧입니까 아니면? 예, 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보이콧을 한다. 예, 본인 스스로가 빨리 용퇴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 더 이상 이런 곳에 흙을 묻히고 힘을 묻힐 필요가 없다. 제가 이런 생각을 의원들은 다 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대희 일부에서는 안대희 전 총리 지명자와 지금 문창극 총리 후보자 둘 사이에서 차라리 안대희 전 이 후보자가 훨씬 좀 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여지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안대희 후보자는 아까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이 국민검사로서 과거 했던 것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좀 각오를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느냐. 다만 그 이제 공직으로부터 물러나고 난 다음에 좀 실수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게 좀 잘못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건 정말 적시고 적셔져서. 예. 도대체 그 일반 국민들, 일제 시대 때 정말 친일과 반대해서 섰던 일반 평범한 국민들, 그래서 죽임을 당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의식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그 본인이 말씀하신 것보다도 이거는 너무 깊이 적셔져 있는 인물, 그 과거의 냉전 역사하고 하나의 편향된 아주 극우적인 사고에 있기 때문에 이 국민 전체를 아우르고 정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상처받은 국민들을 좀 더 좀 넓은 마음, 관용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어루면서 나라를 막 바꿔가야 될 그런 시기의 지도자로서 총리로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다. 네. 이런 정말 아주 절절한 말씀을 박근혜 대통령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의원이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당신이 지금 창밖을 봅니다. 1번 풍광 좋은 자연, 2번 이국적 정치의 도시. 무엇이 보이나요? travel.koreanair.com에서 당신의 여행 타입을 테스트해보세요.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아이언2를 가졌다. 세상에 없던 메탈릭 컬러를 가졌다. 당신이 디자인한 시그니처를 새겼다. 마침내 세상 단 하나뿐인 폰을 가졌다. 단언컨대 가장 개인적인 메탈 베가 아이언2.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예, 여러분 많은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3826님, 신율 교수님, 문창국 총리 후보자 찬성하신 건 아니죠? 제가 그렇게 보였습니까?
그리고 5621님, 저도 동영상 찾아서 봐야겠어요. 정치를 잘 알지 못하지만 요즘 화가 많이 납니다. 인재가 그렇게 없나요? 이런 문자 보내주셨고요. 3201님, 화가 나는 건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총리 임명이 미뤄지는 건 나라의 부담입니다. 예, 아주 이성적인 판단이십니다. 근데 저도 참 이런 거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이런 현상.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해답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신율의 출발사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올여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영국 최고의 교육도시 옥스퍼드에서 품격이 다른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와 ABC가 주최하는 영국 주니어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프랑스와 스위스, 이탈리아의 문화유적지를 돌아보는 현장 학습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주니어 영어 캠프. YTN 웹사이트나 서울 전화 723-0550, 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트로엘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9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로엘 플래닛. 문의 1899-7181 일성건설 모델하우스 오픈 중.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담쟁이가 청춘에게 조금씩 오르다 보면 찾아올 거야. 네 이름으로 세상을 뒤덮을 그날이. 맑고 깨끗한 청춘은 별이다. 칠성사이다.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예, 오늘도 스포츠 소식으로 2부 순서 열어보죠. 경향신문 김세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브라질 월드컵 개막전 지금 끝났나요? 네, 방금 끝났습니다. 예, 어떻게 됐죠? 네, 브라질하고 크로아티아하고 맞붙었는데요. 예. 브라질이 4골을 넣었는데 스코어는 3대1로 브라질이 승리를 했습니다. 3대1이요? 네, 4골 넣었다고 하면 한 골이 자책골이었다는 거죠. 네, 브라질이 전반 11분에 먼저 자책골을 내줬는데요. 이 잘하는 쪽도 자책골 넣는군요. 네, 이후에 전반 28분에 동점골, 그리고 후반 중반에 역전골, 그리고 후반 막판에 추가골 이렇게 터지면서 3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예. 네이마르 선수 이번에 월드컵에 처음으로 출전하는 거고 브라질의 샛별이다, 신성이다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오늘 전반 28분에 중거리 슛으로 동점골을 뽑았고요. 예. 후반 중반에는 페널티킥으로 역시 추가골을 뽑았습니다. 예. 그래서 팀이 승리를 했고요. 바로 브라질이 전반 11분에 측면 수비수인 마르셀로 선수, 이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 소속인데 어쨌든 자책골을 기록했는데 이게 브라질이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기록한 자책골이었고요.
또 역대 월드컵 역사상 개막전에 처음으로 나온 자책골이었습니다. 예.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마무리는 아주 잘했죠. 예, 그렇군요. 근데 뭐 브라질도 브라질이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 팀 아닙니까? 그죠?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 팀이 이제 브라질로 이동을 해서 훈련을 가졌는데요. 홍명호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가나전 끝나고 가나전 벤치에 라커룸의 선수라고 많은 얘기를 했다. 가나전의 완패한 충격을 미국에 모두 덜어놓고 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첫 훈련을 시작을 했는데 훈련하는데 우리나라 교민들 등등해서 한 600여 명이 훈련장을 참관을 하면서 우리 대표팀에 힘을 불어넣어줬고요. 그리고 선수들도 다 의욕적이고 밝은 표정으로 훈련에 임했습니다. 우리 어제 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의 81%가 한국이 월드컵 16강 이상 갈 거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 어제는 42%만 그런 예상을 했어요. 반토막이 났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대표팀이 전력을 좀 잘 가다듬어가지고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줘야 되겠죠. 예. 어떻게 주말에 볼만한 경기, 물론 월드컵이니까 다 볼만하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일단 제일 볼만한 거 몇 개를 좀 소개해드리면요. 토요일입니다. 내일 오전 4시에 스페인하고 네덜란드가 맞붙습니다. 두 팀은 4년 전인 남아공 월드컵 결승에서 싸웠던 팀이에요. 예. 그때는 스페인이 1-0으로 승리를 했는데요. 그 리턴 매치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스페인이 그래도 역시 역대 최강의 전력을 뽐내고 있고, 네덜란드는 공격력이 상당히 강한데 매 대회마다 수비력 때문에 좀 곤란을 겪었는데, 남아공 월드컵부터는 수비력이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기도 기대해 볼 만하고요. 또 일요일 오전 7시에는 잉글랜드하고 이탈리아가 맞붙습니다. 월드컵 결승에 맞붙어도 괜찮고 하는 그런 강팀들의 대결인데 이탈리아는 좀 손쉽게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고 잉글랜드는 어렵게 본선에 티켓을 땄어요. 두 팀의 유럽 강호 간의 대결도 관심을 끌고 또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가 월요일 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하고 나서는데요. 메시가 여태껏 월드컵에서 한 골밖에 못 넣었거든요. 이름값을 한번 할지. 그리고 우리하고 똑같은 아시아 국가인 일본은 일요일 날 코트디부아르하고 맞붙는데 경기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 브라질 시간으로는 늦은 밤 10시에 열리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예, 오늘의 두 번째 작심 인터뷰입니다. 앞서 논란을 낳고 있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이 과거사 강연에 대한 야당의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제 학교와 종교계의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시자 교회 장로로서 개신교 안팎에서 활발히 활동을 해오신 분이죠.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연결합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아닙니다. 자, 먼저 이 문 총리 후보자의 교회 강연 발언 어떻게 전반적으로 평가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그 강연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녹취록을 예. 그 내용은 19세기 이후에 한국 사회의 그 전개 과정을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기독교적 관점을 투영해서 역사를 또 중요한 대목에서 역사를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그 일제 강점을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본 대목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내용 가운데는 물론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일제 강점이라는 그 시련과 고난을 주신 것은 연단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그 강연자의 해석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일제 강점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 본 부분이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없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일제 강점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은 그 한국인의 자주를 회복하기 위한 독립운동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곧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사실 그 교회 쪽에서도 주기철 목사님 같이 그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순국하신 분도 많지 않으십니까? 그죠? 예, 뭐 주기철 목사는 그 신사참배 반대지만은 기독교인 가운데에서 독립운동에 앞장서서 참 희생된 분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33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절반이 이 3.1운동 33인 중에서요. 절반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다 하나님 뜻에 어긋난 겁니까? 라는 질문을 6578님이 해주셨는데요. 자, 제가 좀 하나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요. 물론 이제 총리실에서는 게으르다라고 자립심이 부족하다는 것은 직접 발언한 내용이 아니라 윤치호의 발언을 인용했을 뿐인데 일부 언론이 왜곡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강연을 저도 이 풀 동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이 우리 민족이 게으르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인용이 아니라 여러 차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치호 발언이 인용에 앞서서 문 후보자는 500년 동안 내려왔던 조선의 못된 관습, 게으름 이런 것이 일제시대 때도 같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게 대체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원래 이렇게 게을렀나요? 더럽고? 아니 더럽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선교사의 얘기에 의해서. 예. 그 문 후보자가 심지어는 그 조선민족의 DNA가 의존적이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건 일제가 그들의 그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놓은 그 식민주의 사관에 그 한국 민족이 의타적이라든지 의존적이라든지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말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 가운데 외국인들 가운데서는 종종 한국 사람들이 더럽다라든지 그다음에 게으르다라든지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윤치호의 경우도 그런 걸 보았기 때문에 영문으로 쓰면서 그렇게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총리실에서 해명하는 바와 같이 윤치의 말을 단순 인용한 게 아니라 그 후보의 소신이 그렇다는 것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감지했습니다. 문 후보는 그 왜 그러면 그 부지런히 일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할 때 부지런히 일을 해서 재산을 모으면 관리들이 가렴주구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중세 사회 일반적인 현상이지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난 현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오늘날 만약에 한국인의 DNA가 게으르고 나태하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문제, DNA 속에 지금 게으르고 그게 있는데 오늘날 한국인들의 이 부지런한 것은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그걸 들으면서 제가 녹취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이제 교회에서 강연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특수성을 인정해달라. 이것이 이제 문창극 후보의 입장인데, 이 교수님은 역시 이 개신교, 기독교 신자로서 이러한 종교적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그 강연을 다 읽어보면은 수긍할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제목이 기회의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결론에 가서 그 미국이 기회의 나라가 되었듯이 그 세계 중심축이 지금 극동으로 옮겨주고 있는 이런 때에 그 한국이 기회의 나라가 되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강연을 듣는 기독교인들에게 크리스찬들이 이런 점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그런 이 역사관의 문제 이런 것들은 굳이 거기에 넣었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러나 또 이것은 아마도 후보자의 평소의 신념이 이런 어떤 극우적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교리나 그 신앙에 지나치게 집착해가지고 그 인간의 그 보편적 또는 상식선 이런 걸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그런 게 보였습니다. 이 점은 언뜻 생각하면 우리 사회에서도 법과 원칙을 내세우면서 상식을 무시하는 그 우리 정부나 정치계의 그런 처사와 별로 다른 게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언뜻 저 나름으로서는 해봤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게요. 이 종교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식민지, 한국전쟁, 6.25요. 이런 게 다 하느님의 뜻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얘기한 하느님의 뜻이 도대체 뭔지가 모르겠어요, 저는. 목회자들이 그 얘기를 아주 많이 합니다. 모든 것은 그 기독교적 역사관 가운데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간섭해서 이루어졌다는 그런 그 역사관을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기독교 역사관은 운명론하고 다른 게 뭐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운명론에서는 그건 정의라든지 심판이라든지 하는 것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정의의 문제라든지 심판의 문제라든지 하는 것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는 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평소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발언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일기조랑도 이게 맞지가 않고 있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교회 강연이 아닙니다. 이거는 대학 강의하고 과거의 컬럼에서 우린 이미 선진국이니까 일본 정부로부터 꼭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진국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굳이 일본의 사과를 받아들일 정도로 나약하지 않은 국가가 됐다. 이 얘기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 후보는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그런 전제 위에서 일본의 성노예 문제는 따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전쟁 범죄의 하나입니다. 전쟁 범죄는 이건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국제적 보편적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도저히 소홀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신 교수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한일 관계가 어렵게 된 그런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일본에 대해서 이 성노예 문제 정식으로 너희가 사과하고 해결해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주장이 그런데 그 때문에 지금 한일 관계가 제대로 안 풀려지고 있는데 총리라고 하는 분이 사과할 필요가 없다 한다면 엇박자가 되는 알겠습니다. 것이고 대외적인 그 힘이 전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 국사편찬위원장이시자 충명여대 명예교수이신 이만열 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허규현 위원님은 LTE 데이트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그럼 요금이 이게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U+. Follow me U+,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